오케이, 해볼게요. 추석은 잘 보냈음? 짱이는 이번에 어디도 안 갔어? 네, 어디도 안 갔어?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하지? 그치? 응. 가서도 뭐 마음 불편하고, 그죠? 너네도 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치? 쌤은 시댁에서 그 힘든 일을 전혀 겪지 않았어. 선생님은 사고만 쳤지. 시댁에서 뭐, 저기 뭐야, 잡채 망치고, 시어머님 모습이 안 좋아지셨어요. 잡채 망치고 나서 잡채가 까자리에 있어서 간장이랑 헷갈려가지고 그거 먹는 바람에 먹을 수 없는 잡채 22인분을 내가 스스로 날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이 일을 안 시키시더라고. 다 선생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치?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치? 선언문이라고 할까?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치?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이후에는 계속 TV 보고, 어머님이 계속 앉으라고 하셔가지고, 그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앉으. 설거지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앉으래. 그래서 진짜 앉아서 선생님 TV만 보다 왔어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 가면서 큰일 났단다. 장난치면서 큰일 났다. 우리 오빠 화났다. 시작해가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치? 먹는 걸 시키셨다면 진짜 잘 먹을 수 있는데, 그치? 하는 걸 시키셔가지고 못했어. 아무튼 우리 1회차 28, 29, 30번 질문이 다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명의 학생 ABCD가 중요하죠. 같은 종류의 지우개에다가 밑줄을 쳐주고 그러면 지우개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ABCD가 받을 수 있는 지우개 개수가 중요할 뿐이지 어떤 지우개를 받았는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같은 종류의 지우개, 같은 종류의 공 이런 말이 나오면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사실 무조건 방정식의 해개수 문제가 될 겁니다. 맞죠? 각각의 친구들이 받은 공의 개수의 합이 1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가 받은 공의 개수를 A개라 하고 B가 받은 걸 B개, C가 받은 걸 C개, D가 받은 것을 D개라고 할게. 그럼 이제 A, B, C, D라고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공의 개수를. 자, 그랬을 때 가본 조건을 보니까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지우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도 최소 1 이상이니까 우리는 A라고 둘 게 아니라 A' 더하기 1 이렇게 둬야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B' 더하기 1, C' 더하기 1, 그 다음에 D'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두고 시작을 할 거고 이 친구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12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온 조건에서 학생 A보다 더 많은 지우개를 받은 인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말하는 건 무슨 뜻이야? A'이라는 친구가 나머지 친구들보다는 항상 어때야 된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A'이라는 친구는 항상 B'이거나 C', D' 이 녀석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줘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 D'의 합이 8인 거니까 A'의 개수에 따라서 B', C', D' 될 수 있는 값들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A'이 3이라면 얘네들은 다 3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돼? 얘가 만약에 4라면 이 친구들은 다 4 이하의 값을 가져줘야 되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돼? 항상 기준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A'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봐. A'이 만약에 1이면 이 친구들도 모두 1 이하여야 되는데 그럼 이거 다 더했을 때 8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A'이 몇일 때도 보는 거야? 2일 때 보는 거죠. 제 말이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이라는 친구가 3일 때 보는 거죠. 제 말이 이해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A'이 4일 때 이런 녀석들도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보는 거겠어? 8까지 보는 거겠죠.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A'이 2일 때에는 이 친구가 모두 2 이하일 때 다 더해서 8이 돼주시려면 2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되겠네.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이 3일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3이 됐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일단 5가 돼줘야 돼요.
뭐가 돼줘야 되니까 3H5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근데 그 중에서 이 녀석들이 절대 3보다 큰 값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410일 때랑 5빵빵일 때만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3H5라는 친구에서 안 되는 케이스가 누구야? 410 이거랑 그 다음에 500 요것만 빼주시면 되겠죠? 자, 410 같은 경우엔 누가 410인지를 배정해줘야 되니까 6가지 되실 거고요. 괜찮죠? 410 나열시켜줘야죠. 5빵빵 나열시켜주는 거 3가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3H5에서 9가지 빼주시면은 A' 3일 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 4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A' 4일 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봐봐. 여기가 4일 때부터는 B' 더하기 C' 더하기 D'i라는 친구가 4거나 또는 얘가 5였을 땐 얘가 3이거나 얘가 6이었을 땐 얘가 2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합이 기껏해야 최대값이 4이기 때문에 얘네들 4 이하의 값을 가져줘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4 이하의 값을 가진다라 그래서 우리가 빼줄 게 있어? 앞에 있는 것처럼? 빼줄 게 없어요. 제발 얘네 A' 3일 때만 이거의 합이 5인데 이때는 우리가 빼줄 게 있잖아. B' 5거나 4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빼줄 게 있어 없어? 빼줄 게 없어. 그럼 사실은 A' 4 이상일 때부터는 우리 그냥 이런 여사건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중복조합으로 문제 풀면 돼.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중복조합으로 바로 풀 수 있잖아. A' 4 이상이 돼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A'을 어떻게 두시면 돼요? A' 4 이상이어야 되니까 A2' 더하기 4 이렇게 두면 되죠. A'이라는 녀석 자체가 4 이상일 때는 다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돼? 다 이해되죠? A' 4 이상일 때는 우리가 그냥 이 친구들의 합이 8이 되는 그냥 방정식의 해계수 구해주면 끝난다고. 여사건이 없다고. 빼줘야 될 게 없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B', C', D' 이거 더해서 얼마다? 8이다.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4가 돼줘야 되니까 그냥 뭐가 되겠어? 4H4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지 뭐. 그치?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데? 그치? 다 더하면 돼. 끝! 됐어요? 뭐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A' 4일 때 하시는 거예요. A' 5일 때도 한 거고 A' 6일 때도 해. A' 7일 때도 해. A' 8일 때도 해. 끝! 그래도 다 더하면 답 나오잖아. 그때마다 빠질 게 없잖아. 그리고 뺄 것도 없잖아. 자, 내 말 이해돼? 주용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저기 이번에 B' 더 C' 더하기 D' 하는 거 할 때는 저기 영인 케이스를 뺐잖아요. 네. 근데 안에 영인 케이스를 뺀 게 아니라 얘네들이 3보다 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 세수 중에서 하나라도 3보다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준 거지. 0 때문에 빼준 게 아니에요. 0은 돼도 되죠. 이미 설정을 여기가 다 0 이상의 문자들로 잡아놓은 건데. 내 말 이해돼? 다 이해되죠 지금? 진짜지? 응. 자, 넘어갈게. 사실은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랬어. A'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다 하면 돼. 원래 그렇게 하겠지. 하기 귀찮아. 알았죠? 이렇게 하겠어. 알았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m,2의 제곱을 따르고 자 마이너스 1 이상 2m이라는 요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 ft라는 친구가 정의가 돼 있대. 이제 함수는 지금 변수가 t야. 그러니까 이건 정의역일 수밖에 없어요. t는 마이너스 1부터 2m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p x는 t 이상 더하기 p x는 5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얘는 어차피 t와 관련이 있어요, 얘? 이 친구 t랑 관련 있어? t랑 관련 없어? 너네 항상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수야.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숫자야. t값에 따라 전혀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t가 1이든 2든 3이든 얘가 바뀌어? 얘 안 바뀌어. 얘는 숫자야.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는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의 함수값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얘만 신경 쓰면 된다는 소리야, 얘만. 됐어? 자, 그런데 이제 네모칸 문제가 뭐라 그랬어? 함수 ft의 최대값이 1이래요. 됐죠? 그러면 언제 최대를 가지는지를 살펴야죠. 언제 최대를 가지는지. 제 말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t 이상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t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t라는 녀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t 이상 지역의 넓이는 점점 줄어들잖아. 자, 제 말 이해돼? 보은 이해돼요? 다시, 이게 무슨 뜻이죠? 정규분포에서 t라는 지역, 오른쪽 지역의 넓이를 말하는 거지. 그럼 t가 작으면 넓이가 크고 t가 클수록 넓이가 줄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우리 최대는 언제 가지겠어? t라는 친구가 가장 작을 때. 그럼 t라는 친구는 언제 가장 작아? 그치? 아니. 그냥 t가 뭐부터 뭐까지 가질 수 있어, 여러분. 그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니네가 함수를 자꾸 판단을 못한다니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수고, 맞아? 변수가 바뀔 때마다 함수값이 바뀌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이라는 녀석을 결정하는 건 얘는 전혀 아니라고. 얘는 그냥 숫자야. 고정되어 있는 어떤 숫자일 뿐이야. 뭐 숫자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친구 때문에 최대값이 결정되는구나. 그럼 너가 어떨 때 최대를 가지고 어떨 때 최소를 가지는지 이걸 생각해보자, 이 소리야. 그러면 이 친구는 t 이상 지역의 넓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t 이상 지역 넓이가 크려면 t는 제일 작아야죠. 그럼 t라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건 말부터 2m까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서 가지겠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었을 때 그때 f-1은 최대값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px는 마이너스 1 이상 더하기 px는 5 이상 이 소리 아니야? 근데 그게 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지? 그치? 말 이상 지역과 5 이상 지역을 넓이 더해주면은 정확하게 1이 되려면 대칭축으로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지역과 5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때야 돼? 대칭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5 이상 지역의 넓이와 말 이상 지역의 넓이의 합은 정확하게 정규분포 전체 넓이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 항상 넓이 합이 1이다 이러면 얘네들은 대칭 관계다. 맞지? 그러면 대칭축 얼마가 되겠어? 2다 이 소리지 뭐.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의 평균값은 2라고 주신 거야. 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최소값 구해달래. 그럼 최소값 언제겠어? 4일 때겠지. 4일 때. 2m 때일 때니까. t가 클수록 최소값 가질 거 아니야. 넓이가 조금해져서.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계산하면 돼? f4값 계산하시면 돼요. f4값 p, x는 4 이상 더하기 p, x는 5 이상. 이거 넓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당연히 뭐 해주면 되겠어? 표준화 시켜서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저 끝내도 되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수에서 중요한 건 변수. 변수 안 갖고 있으면 다 상수. 알았지? 되게 중요한 자세야. 자, 그 다음 우리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총 3번의 시행을 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뽑은 공을 A1이라고 하면 1,A1이라는 점이 찍히는 거예요. K번째 건의 카드에 적힌 수를 AK라고 했을 때 그때 좌표를 K, AK 이렇게 두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뽑은 공은 K가 1일 때고 맞아? 여러분들 자 문제는 다 읽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지 않고 바로 설명하는 건데 자 문제를 보시면 K번째 꺼낸 공을 AK라고 하면 그때 좌표를 K, AK라고 두자 라고 한 거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뽑은 공을 A1이라고 하면 좌표는 1,A1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뽑은 공을 A2라고 하면 2,A2가 만들어진다 이 소리고, 세 번째 시행에서 세 번째 공을 꺼내주시면 그거는 3,A3라는 점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잖아. 자, 즉 이 세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당연히 공에는 0부터 4까지의 수가 있으니까 얘 모두 0부터 4까지의 수는 다 가능한 거 맞죠?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직선 A1과 A2의 기울기, A1, A2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A2, A3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음수일 때, 그러면 이 사건을 내가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두 녀석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니? 1,000원 날라갔다. 1,000원으로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2개 먹을 수 있는데. 아씨. 그래. 자, 그러면 여기가 양수이면 여긴 뭐라는 소리야? 음수다 이 소리고, 여기가 음수이면 여기는 무슨 수다? 양수다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럼 기울기 빨리 세워봐. A1, A2는 얘에서 얘 빼 1분의 얘에서 얘 빼 A2 마이너스 A1이지? 맞아요? 얘는 1분의 A3 마이너스 A2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너가 양수이면 너는 음수이다 이 소린 거 맞아요?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요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너가 음수라면, 즉 1분의 A2 빼기 A1이 음수라면 너는 오히려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이 소리인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사건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은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A2라는 친구가 가장 큰 놈이죠, 세 수 중에서. 제 말 이해돼요? 왜냐면 A2가 A1보다 크다라는 소리고, 동시에 A3는 A2보다 작아야 된다 이 소리니까.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내가 세 개의 공을 뽑았을 때 얘가 가장 크고 이 친구들은 뭐 대소관계는 상관이 없고. 자, 내 말 이해돼? 그냥 A2가 세 개의 친구들 중에선 제일 작으면 돼. 내 말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뭘 말하는 거야? A2에서 A1을 뺀 게 작아야 되고 음수여야 되고, A3에서 A2를 뺀 게 큰 거야 되니까 A2가 어찌됐든 A3나 A1보다는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작아야 된다 이 소리죠.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랑 이거 경일수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이제 계산 한 번만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단은 어차피 그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중복순열이네.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볼까요? 자, A2를 먼저 지정하십시오. A2는 0일 수는 없잖아요. 가장 클 때니까. 그치? 그러면 A2가 1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가 1일 때는 둘 다 빵빵만 가능한 거 맞죠?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A2가 2였을 때는 두 가지, 네 가지. 내 말 이해되지? A2가 3이었을 때는 이 친구는 012 가능한 거 맞죠? 9가지. 자, 그 다음에 4일 때는 16가지.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첫 번째 케이스 나오겠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해봅시다. 자, A2가 0이었을 때 가능하죠? 그러면 A3, A1 다 1, 2, 3, 4 4개 중 하나 선택하면 되지. 16가지. 얘가 1이었을 때는 2, 3, 4, 2, 3, 4 9가지. 얘가 2였을 때는 4가지. 얘가 3이었을 때는 1가지. 이렇게 가능하겠죠? 됐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고 이거 다 더해주시면은 얼마가 됩니까? 25, 5, 30, 25, 5, 30, 30 곱하기 2, 60까지가 일단 전체 경우수로 찍힐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서 A1, A2의 A1, A3의 기울기가 1일 확률은 P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1, A3의 기울기가 1이려면 얘네들은 2분의 A3 빼기 A1이라는 친구가 이제 1이 돼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A3 빼기 A1이라는 친구가 2인 거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럼 어차피 우리가 첫 번째 만족하는
하는 것 중에서 요거 두 녀석의 차가 2인 순서상 빨리 체크하시면 되고 맞아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 중에서 A3 빼기 A1의 차가 2인 것만 빨리 확인해 주시면 되죠. 제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이 1일 때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맞죠? 왜냐면 둘 다 빵빵 돼야 되니까. 내 말 이해돼? 여기가 1이었을 때에는 둘 다 빵빵이어야 되잖아. 안 되잖아. 제 말 이해되죠? 자 여기가 2였을 때도 되겠어요? 얘네 기껏해야 0, 1, 0,1밖에 안 되는데 두 녀석 차가 2가 될 수가 없잖아. 그냥 카운트하면 되잖아. 그치? 자 얘가 3이었을 때 생각해봅시다. 그럼 가능한 게 2빵 이거 한 가지 있죠? 맞아요? 2빵 이렇게 이해돼? A3가 3이었을 때 수빈이 이해돼요? 됐어요? 이게 그냥 세시면 돼요. 자, 그쵸? 자, A2가 4였을 때는 가능한 게 뭐 있어요? A3에서 A2를 뺐을 때 2가 되려면 3, 1이거나 2, 0인 거 있잖아요. 맞아? 총 3가지 있는 거 보이시죠? 됐지? 그래서 여기 3가지. 네? 그 다음 여기서도 그렇게 카운트 하시면 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도 카운트 해주시면 끝난다 이 소리야. 됐죠? 그래서 60분에 요거 두 개 계산한 거 등자에 올려주시고 120 곱해주시면 정답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이건 내가 안 할게. 알았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지? A3에서 A1 뺀 게 2가 되려면 여기서 순서상 찾아봐야 돼. 알았죠?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뭐 4, 2, 3, 1 뭐 이런 식으로. 됐지? 넘어가도 되죠? 대충 설명한다고 하는 거 아니지? 그치? 아무리 계산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27번 문제부터 얼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오늘 요거 오답 고칠 시간 드릴 테니까 꼭 고쳐보세요. 자, 27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 오랜만에 문제가 나왔는데 네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가번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P를 지나면 반드시 뭐를 지나야 된다? R도 지나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P를 지나면 반드시 R도 같이 지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널 거쳐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수 이게 가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지점을 거치면 R 지점은 절대로 거치면 안 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를 만족시키거나 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가줘야 되는 거 맞죠? 자, 제발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P를 거칠 수도 있지만 P를 안 거쳤을 수도 있잖아. 그치? P를 안 거쳤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가본 조건은. 자, 내 말 이해돼? P를 안 거쳤다면 이 가본 조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근데 P를 거쳤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 생각해야 돼? 가본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경로에서 B라는 경로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P를 거쳤을 수도 있고 P를 안 거쳤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P를 거쳤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도 거쳐줘야 된다는 소리야? R도 거쳐줘야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P를 거쳐서 R을 거쳐서 다시 B까지 가는 방법수는 얘에서 얘까지는 한 가지, 얘에서 얘까지는 5팩에서 3팩, 2팩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얘에서 얘까지 가는 거는 두 가지인 거 다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5팩, 3팩, 2팩 그리고 곱하기 2팩 이렇게만 때려주시면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R을 거쳐, B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Q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P를 안 거치겠다는 것은 사실 누굴 거치겠다는 소리야. 너네 A에서 출발을 해. A 기껏해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P를 안 거치겠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Q 거치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P 안 거쳐 이게 사실 뭐를 말하는 거야? Q 거쳐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P 거친다의 반대말이 Q 거쳐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Q를 거쳤을 때는 반드시 누굴 거치지 않는데? 얘를 거치지 않는데.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방법수 중에서 A에서 Q를 거쳐서 R을 거쳐가지고 B를 가는 방법수만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지한 문제였다. 자, 이 친구 3팩, 4팩, 7팩에서 4팩, 3팩 나눠준 거 빼기 우리가 너로 가는 방법수는 얘랑 사실 똑같겠죠? 그래서 3팩, 2팩, 5팩 그리고 곱하기 2팩 됐죠? 그거 빼주시면 된다. 그리고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되겠지. 겹칠 리가 없으니까. 제 말 이해됐죠? 오케이, 더해주자. 자, 그럼 됐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 2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이해되시죠? 쉽다. 자, 28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이 적힌 6개의 봉이 있는 주머니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 어떤 시행을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자. 내가 저 주머니에서 2개 공을 확 뽑을 거야. 그랬을 때 두 수의 합이 홀수면 그대로 그걸 점수로 인정하겠대. 근데 만약에 더했을 때 짝수가 됐다? 그럼 그거 얼마로 나누겠대? 절반으로 나누겠대. 자,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두 수를 뽑았을 때 그 두 수의 합이 뭐가 될 수 있는지부터 차근히 조사를 해봐야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작은 값은 얼마부터 가능해요? 3부터 가능하죠? 두 수 합은 3, 당연히 4, 5, 6, 7 다 해보는 거야. 헷갈리니까 8, 9, 10, 11 이게 가능한 거 맞죠? 두 수 합으로는? 근데 실제로 기록하는 거는 이런 수야? 아니지. 홀수는 그대로 기록할 거지만 짝수는 뭐로 기록하기로 했어? 절반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기록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뭐 미리 이거부터 설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헷갈릴까봐 제가 위에다가 적어드린 것 뿐이야. 됐지? 그럼 여기는 3, 5, 7, 9, 11 이렇게 기록해도 돼. 얘는 2, 3, 4, 5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죠.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한 3개의 수의 합이 짝수일 때 기록한 세 수 중 5가 없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기록수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확률이기 때문에 기록한 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확률이 얼마여야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수합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거마다 확률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두 수합이 3일 때는 우리가 6개 중 2개 골라주는 것 중에서 1, 2, 1개 골라주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4일 때는 4가 아니라 뭐 해볼까요? 6일? 6가 안 돼. 7일 때 한번 해볼까요? 7일 때는 3, 4일 수도 있고 2, 5일 수도 있고 1, 6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르잖아. 확률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확률값을 밑에 적어놔야 돼요.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저 여기 바로 적어볼게요. 15분의 1이죠. 62 중에서 1, 2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4가 되려면은 1, 3밖에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15분의 1. 자, 5가 되려면은요. 1, 4, 2, 3, 15분의 2. 자, 얘가 되시려면요. 두 수합이 6일 때는 1, 5, 2, 4. 이거밖에 안 되죠? 15분의 2. 자, 7이 되려면 15분의 3. 8이 되려면은 15분의 2밖에 안 되죠? 제 말이 돼요? 9가 되려면은 뭐밖에 안 됩니까? 3, 6, 그 다음에 5, 4. 15분의 2. 자, 10이 되려면은 4, 6밖에 안 되죠? 15분의 1. 그래도 15분의 1. 이렇게. 자,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작성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반복해서 기록한 세 수의 그 합이 짝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을 우리가 뭐 A, B, C라고 하면 이 세 개 적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세 수 모두 뭐인 거 가능해요? 짝수인 거 가능하죠? 맞아요. 세 수 합이 짝수인 거 또 짝, 홀홀, 그치? 짝홀홀 이렇게 가능하죠.
됐지? 자, 그럼 계산합시다. 자, A에서 짝수 나올 거는 4, 6, 8, 10. 이거 안 되지. 잠깐만. 밑에를 봐야 되는데. 급했다. 그치? 요거 2, 그 다음에 어디야? 4. 이것만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15분의 1과 15분의 2, 5분의 1이네요. 5분의 1이라는 친구만 몇 번 해주면 돼? 세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짝풀 홀리려면은요, 일단 짝수가 몇 번째 나올지는 결정해줘야죠. 그러니까 곱하기 3 들어가실 거고요. 짝수가 5분의 1일 확률이었으니까 홀수는 5분의 4라는 친구로 해주시면 되겠지? 제곱 이렇게. 됐나요? 또 둘이 더해주면 전체 사건 될 거고요. 기록한 세수 중에서 5가 없을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분자는 그대로 올려줘야 되겠죠. 얘는 절대로 5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 계산할 때만큼은 홀수 이 친구들 중에서 5의 확률값만 뭐 해주면 되겠어?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5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랬으니까. 내 말이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5분의 1, 5분의 4의 제곱, 이게 전체 사건이고 분자에 올려줘야 되는 것은 5분의 1이라는 친구 세제곱은 그대로 올려주시고 여기가 5분의 4가 아니라 5분의 4에서 15분의 2와 15분의 1 둘이 합치면 5분의 1을 뺀 5분의 3의 제곱으로 또 써주셔야 됩니다. 혜린이 이해돼요? 이해돼? 5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그치? 5는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홀수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홀수 중에서 5, 이거 두 개 좀 지워야죠. 이건 지워야지. 5분의 4라는 전체 홀수 확률 중에.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3의 제곱. 쓴 말 이해돼?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 자, 이제 29번이랑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은 29번은 이건 그냥 실내 구간 계산하면 되지 않나? 잠깐만, 어떤 게 어려웠을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대학교 학생의 3km 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거는 모집단이겠죠? 이미 추출이라는 말 없으면 다 모집단인 거 아시죠? 그치? 그냥 전국의 어떤 대학교 학생들을 조사를 했을 때 그냥 달리기는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뭐 추출해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알려져 있다. 이런 건 다 모집단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 거기서부터 우리는 표본을 뽑은 거죠. 그치? 그러면 16명 이미 추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표본은 평균은 그대로 M을 따르겠지만 당연히 분사는 4분의 시그마의 제곱 따라가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제 말이 되시죠? 우리 통계적 추정 다 알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하냐면 표본 평균 14.14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신뢰도를 계산할 때는. 모평균 가지고 신뢰 구간 조사하는 거 아니죠? 표본 평균이라는 거, 그러니까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해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치? 그럼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서의 나온 평균을 가지고 실제 모집단의 평균은 대충 이 정도 될 거야를 추정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모집단의 평균이 M이라 해서 당연히 16명의 표본은 이런 정규분포 따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정규분포 따르는 게 맞지만 추정을 할 때는, 신뢰도 구간을 추정할 때는 모평균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모평균은 오히려 추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4.4라는 내가 16명을 뽑아서 실제 평균 냈더니 14.14더라.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다가 마이너스 우리 99%의 신뢰도 숫자는 2.58이래.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거 써주면 됐잖아. 그 다음에 14.14 더하기 2.58 그 다음에 4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제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자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2C래. A 더하기 B는 그냥 14.14에다가 구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A고 이게 B인데
그치? 솔직히 C는 바로 구했어야 하고요. 14.14. 자꾸 그 표본 평균과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 추정은 무조건 표본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도 빨리 추정하자. 이번에는 N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N명. 자, N명 이미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이 14.7 나왔으니까 14.7 빼기 이번에는 95%니까 1.96 곱하기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거 이상 14.7 더하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5% 신뢰도 추정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B고 이게 D인데 얘에서 얘를 뺀 게 0.17이다. 아, 미안해. B는 요거죠? 아무튼 요게 D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준 게 얼마라고? 0.17이다 라고 돼 있을 때 n 더하기 10 시그마 값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에서 이제 얘 빼주도록 합시다. 제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일단 빼주시면 마이너스 0. 얼마가 되니? 56 이렇게 되나요? 되나요? 마이너스 0.56. 잠깐만, 근데 B 빼기 D? 계산이 그지 같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잠깐만, 그래도 잠깐만 계산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없나? 좀 합쳐주고 계산해볼까? 아, 얘들아 미안. 나 문제 안 읽었다. 미안해, 문제 안 읽어서 그래. 이거 C부터 D까지라고 주어져 있구나. 그럼 지금 C가 14.14라고 줬네. 그 C가 그 C네. A 더하기 B가 이 C래매. 이게 A고 이게 B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줘서 나누기 2 때려주면 14.14 나오잖아. 근데 그게 C래.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4.14라고 준 거야. 됐지? 그럼 여러분들 이 녀석 값 알아볼라? 바로 알아버리지? 그치? 이 녀석 값은 얼마가 돼요? 14.7에서 14.14 빼주면 얘가 곧 얼마가 된다? 0.56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 여기 이것도 0.56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신 게 얼마가 돼줘야 된다?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신 그 0.17이 돼줘야 된다. 이것만 써주시면 되네요. 자, 그래서 얘에서 이제 얘 빼봅시다. 그럼 14.14에서 14.7 빼주면 마이너스 0.56.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이제 요거 빼주려면은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도 빼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56 이렇게. 됐지? 그게 얼마가 돼줘야 된대요? 0.17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값 나와 안 나와? 시그마 값 나오지. 됐죠? 그래서 시그마 계산하시면 된다. 시그마 계산하면 이것도 계산할 수 있지. 너무 쉬운 문제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넘어갈게. 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통계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통계가 안 풀리면 좀 잘 생각해봐. 통계 기본기부터 다시 닦아. 진짜. 통계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혼나야 돼.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막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야 이것도 못해 뭐 이런 말은 이제 고3에게 하면 이제 상처받을까봐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 단전으로는 이것도 못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야 서영아 우성이는 풀었지. 왜 알아?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성해. 알았지? 이 신뢰도 이게 지금 겁나 쉬운 거 아니야 지금? 응? 자 아무튼 맞아. 자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영이는 선생님이 너무 친하죠? 우리 다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볼게요. 오 30번은 뭡니까? 자 x에서
그래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맞춘 사람 있어요? 쟤는 맞췄어? 틀렸어? 은서는? 못 풀었어? 맞춘 사람 없어?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제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바로 풀이 방법이 익혀져 이러면 조금 이제 할 만한 문제인데 지금 딱 30번에 그 나번 조건을 보는 순간 약간 대갈박이 터지네. 그치? 약간 저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푼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우리 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건을 잘 해석하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가번은 쉬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맞죠? 가번은 그냥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함수값 알아서 이제 저기 골라주기만 하면 쭉 나열돼 이 소리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나번 핵심이야. 자, 나번을 보니까 A라는 집합은요 누구의 모임이냐면 절대값 fx의 모임이래. 자, 그런데 절대값 x라는 친구는요 일단 x가 집합 x 안에 들어있을 때 그때 함수값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을 원소로 하자 이 소리입니다. 제발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F1, F2, F3, F4, F5, F6 다 구해야 되잖아. X가 집합 X 안에 들어있을 때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조사하겠다고? fx를 조사하겠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누굴? fx의 절대값 씌운 놈을 이렇게. 제발 이해돼? 그랬을 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되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즉 함수값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은 원소 개수가 3개로 바뀐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랑 2 같은 건 서로 달라도 절대값 씌우면은 2 하나로 똑같아지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소 개수가 3개인 녀석이 돼버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 fx라는 녀석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떤 녀석들이 가능해요? 0은 절대값 씌워주면 0이 되고요. 1이랑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요. 마이랑 2는 2가 되실 거예요. 3, 4. 절대값 fx는 크게 0부터 4까지라는 값밖에 못 가지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A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3개래요. 절대값 종류가 3종류래요. 제 말 이해됐지? 근데 3종류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된대요? 6이 돼줘야 된대요. 그러면 집합 A로 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세수 골라서 합이 6이 되려면 0, 2, 4 됐어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1, 2, 3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은 0, 2, 4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러면 A라는 집합이 0, 2, 4로 구성됐다는 건 실제 fx로 가능한 녀석은 누구냐면 0 가능하지만 누구도 가능해요? 2나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거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 다음 4 가능하죠. 실제 fx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0, 2, 마이 4 이렇게 가능하다고. 제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 2, 3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fx 함수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1이거나 마이너스 1 가능하고. 맞아요? 2거나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근데 3은 혼자 하나밖에 없죠? 3 이렇게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 fx는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그치? 함수값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총 여러분들은 6개의 함수값이 있거든? F1부터 F6까지. 그런데 만약에 F1부터 F6이 모두 다 0이 나와버리면 실제로 fx는 0밖에 안 나온 거라서 집합 A가 0, 2, 4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이 친구도 적어도 한 번은 나와줘야 되고 둘 중에서 한 놈이라도 한 번은 나와줘야 되고 얘도 최소 몇 번은 나와줘야 돼? 한 번은 나와줘야 돼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마찬가지예요. 1이나 마이도 최소 함수값으로 한 번은 나와줘야 되고요. 2랑 마이도 최소 한 번은 함수값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3도 최소 몇 번은 나와줘야 돼요? 한 번은 나와줘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케이스 2개로 나눠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실제 fx라는 친구가 0, 2, y, 그 다음에 4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6개의 함수값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게 택했다고 치고 이걸 B게 택했다고 치고 이걸 C게 택했다고 치고 이걸 D게 택했다고 쳐봅시다.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어찌됐든 어떻게 택하든지 상관없이 함수값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가장 작은 게 F일 거고 가장 큰 게 F6 거라 함수값은 이미 결정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요거 1개 뽑고 요거 2개 뽑고 1개 뽑고 2개 뽑았어. 그치? 그러면은 0, 2, 2, 마이, 4, 4 이렇게 함수값이 결정됐다는 거니까 얘가 F1값이고 얘가 F2값이고 얘가 F2, 아니 F3, F4, F5, F6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어? 자, 중요한 게 뭐였어? 최소 이런 녀석들이 한 번씩 다 택해줘야 된다 그랬어? 안 택해줘야 된다 그랬어? 한 번은 택해줘야 된다 그랬지? 최소 1 이상의 수예요. 제 말 이해돼? 자, 그래서 A도 최소 1 이상의 수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합쳐서 몇 이상이면 돼요? 1 이상이면 돼요. 각각이 1 이상인 게 아닙니다. 그치? 2나 마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만 나와주면 절대값이면 2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는 합쳐서 이제 1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뭐 방정식 풀듯이 합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일단 6이 돼야 되잖아. 6개의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도 최소 1 이상이고 얘도 최소 1 이상이니까 일단 프라임 해주고 여기 4로 바꿀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4H4 들어가는 거야. 맞아? 4H4를 하는 녀석들 중에서 B 더하기 C가 1 이상의 반대 0일 때만 한 거 빼주는 겁니다. 많이 보일까요? 내 말 이해돼요? B 더하기 C가 이제 1 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6건을 잘 빼주자고. 이해돼? 그래서 4H4에서 얘가 0일 때 요것만 빼줍시다. 알았죠? 그러면 A' 더하기 D' 이 4인 거니까 2H2 이렇게 빼줍시다. 자,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원리로 하시면 돼요. 알았죠? 두 번째 원리도 fx라는 친구가 그러면 우리 1과 마일 그 다음에 2랑 마이 그 다음에 3 이렇게 그럼 각각 A, B, C, D, 1을 택했다고 치면 얘는 최소 1 이상이 확정이어야 되고요. 그치? 얘네들의 합은 1 이상 얘네들의 합도 1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A, B, C, D, E라고 하되 A, B, C, D, E 프라임은 5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다섯 수의 합이 6이 되긴 해야 되지만 E는 1 이상인 게 확정이니까. 됐지? 그래서 우리가 OH5라는 녀석에서 이제 뭘 빼줄 거냐면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를 각각 빼주되 둘 다 0일 때는 한 번 더 해주자. 제 말 이해됐죠? 여집합.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3H5 얘가 0일 때는 3H5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0일 때는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한 가지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됐지? 교집합 안에 너도 0이고 너도 0인 건 이미 여기서도 카운트, 이미 여기서도 카운트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아주 훌륭한 문제. 되지? 좋은 문제야. 계산도 복잡지 않고 근데 약간 발상이 힘들게 하고 최근 30번 트렌드죠. 돼요? 자, 그러면 2회까지 끝냈어요. 자, 우리 3회에 28, 29, 30번 중에서 한 문제만 하고 왜냐? 사실 이거는 저희 자, 그쵸? 네. 제가 사실은 진짜 요즘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약술반 수업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야 바로 미적 수업하고 미적 말고 화투를 차라리 안 당겼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미적을 수업하고 나잖아? 그럼 진짜 대가리가 멈춰요. 그 약간 그 컴퓨터 너무 오래 그 돌려가지고 컴퓨터 버벅이는 느낌. 아까도 그 미적 30번짜리 문제만 10개 풀었거든요? 한 9개 풀 때부터 4 더하기 4가 8인데 자꾸 4 더하기 4를 12라고 써가지고 자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나의 멘탈이 나가 있어요 지금. 그치?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잘 해볼게요. 자 28번 봅시다. 오! 겁나 쉽다. 자, 야 28번은 진짜 암산으로 되는데요? 자 78 쓸게요. 그래도 알았죠? 암산은 부르지 않을까? 저 그런 수업 하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얘들아 28번은 진짜 간단한 문제야. 보면은 지금 자연수 x1부터 x5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그 x1부터 x5까지 뭐 겹치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x1, x2, x3, x4, x5 다 같은 수여도 상관없어. 내 말 이해돼? 그냥 다섯 수의 합이 15가 되기만 하면 돼. 맞지? 뭐 얘네 다섯 수가 서로 달라야 된다 이런 말 없어?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번 조건 봅시다. 그럼 지금 다섯 수의 합이 15가 돼줘야 되는데 자연수 조건 있으니까 x'1, x2'2, x'3, x4'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반대로 말하는데. 자, 아무튼 이거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맞죠? x1을 x' 더하기 1이라고 본 거야. 아니 x1을 x' 더하기 1이라고 본 거야. 자연수 조건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프라임 더하기 1, 프라임 더하기 1, 프라임 더하기 1, 프라임 더하기 1, 프라임 더하기 5를 얻었어. 됐지? 그리고 이거 방정식 해일 개수지. 그치? 그러니까 5H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 자, 근데 우리가 나번 조건 보세요. 얘들아, 나번 조건 보자마자 무슨 사건 생각해야 돼? 요 사건이지, 그치? 왜? 존재한다. 앞에는 뭐가 생략된다 했어? 적어도 하나는 이런 말이 생략돼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저 값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새 자연수 PQR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이런 소리예요. 적어도 한 쌍 존재한다. 그러니까 안 존재할 때만 빼라 이 소리야. 어떤 세수를 더해도 절대 짝수가 되지 않게 하는 케이스만 빼라.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수를 더해도 절대로 짝수가 되지 않으려면 짝수가 있으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다섯 수 중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있잖아? 그럼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이렇게 돼서 짝수 된다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절대 짝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다섯 수 중에서. 안 되지. 자, 보시면 자, 봐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세수의 합이 그러니까 세수의 합이 절대로 짝수이면 안 된다 이 소리지. 근데 우리가 이 세수는 어떤 경우에서도 다 만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해서라도 만족이 돼야 돼. 그럼 만약에 x1, x2, x3, x4, x5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있어봐. 짝수가 하나라도 있고 나머지가 다 홀수라고 쳐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세수에다가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어주면은 일단은 땡인 거 맞죠? 짝홀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영이가 선생님 짝수 2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짝수 넣고 여기 홀수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아니지. 여기 홀수 넣고 짝수 하나 넣어주면 짝수 되잖아. 어떤 세수를 조합해서도 절대로 홀수가 되면 안 돼. 이 소리라고. PQR을 지정해줬어. 문제에서 지금 PQR 지정 안 해줬잖아. 예를 들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이 짝수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짝짝풀 이거 고려해야 돼요. 내 말 이해돼? 근데 얘는 다섯 수 중에서 어떤 세수를 골라서 더해줘도 짝수가 나오면 안 돼. 이 소리야. 그럼 모두 홀수로만 구성돼 있어야 돼요. 짝수
짝수가 한 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니까? 화이팅.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모두 홀수일 때만 빼주시면 됩니다. 될까? 오케이. 그래서 모두 홀수일 때만 여러분들이 빼주시면은 정답이 되겠고요. 근데 잠깐만. 너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니죠. 제 말 맞아요. 왜냐면 아까 순간 짝짝짝 콜 이거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짝짝 콜 이거 생각을 하느라 근데 이거 짝짝짝 3개 넣어주면 또 안 되잖아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싹 다 다섯수가 뭐가 돼줘야 돼? 홀수가 돼줘야 돼요. 이건 머스트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섯수가 다 홀수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니까 우리 다섯수 홀수라는 조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 x1, x2, x3, x4, x5를 저렇게 두면 안 되지. 홀수 조건 나오면은 예를 들어 2a 더하기 1 이런 걸로 두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맞아? 그 다음에 2b 더하기 1 서영이 이해돼? 제가 혹시 빠른가요 오늘? 자 결국 나번 조건은 뭐예요? 다섯수 모두 x1, x2, x3, x4, x5 모두 홀수인 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가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다섯수가 홀수인 거 빼자고. 근데 여러분들의 홀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홀수는 설정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방정식의 해개수 문제에서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잖아. 그러니까 우리 홀수 나오면은 2a 더하기 1꼴 이렇게 두기로 했잖아. 그래야 a 자리에 0부터 넣었을 때 홀수만 만들어진다고. 얘도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 2d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두자고. 그거 합이 15인 거 빼자고. 자 그러면은 다 1 다 붙어있는 거 이쪽 넘겨주고 양 사이드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5니까 5h5만 한번 빼주면 되지 않냐 이 소리야. 되지? 응. 짝수 홀수 조건 맞잖아. 그치? 이거 풀어야 된다. 알았죠? 자 그러면 5h10 계산하면 얼마예요? 졸라 커요. 그치? 14c 4? 왜? 그렇지. 너무해. 시대 이제 꺼져. 그치? 자, 91 곱하기 11, 1001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1001. 자, 그 다음에 5H5는 여러분들 하십시오. 알았죠? 이건 쉬운 계산이니까. 자, 그러면 뭐 답 대충 나오겠죠? 그러네, 뭐, 보기 보니까 뭐 800대네요. 그쵸? 자, 10분 시작. 얘들아, 28번은 해야 돼. 그치? 혹시나 나번 조건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챘다면 이제 우리 잘 이해하시고. 자, 10분 시작. 뜬도 저기 뭐야. 문서품 뭐가 있을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문서는 보통 몇 개 정도 맞아요?